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15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를 오행 개수로만 보고 관살 혼잡 사주라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오랜만에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우연히 사주학을 접하게 되어 열심히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주 공부를 위해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여러 접하다가 우연히 선생님 동영상을 알게 되었고 너무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는 강의에 빠져 지금은 선생님 동영상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동영상 정말 소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사연을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주 공부를 하는 몇 분과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공부를 하는데 각자 가져온 사주로 사주풀이를 공부하고 있던 도중 한 가지 사주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다른 분들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주라면 채택해 주셔서 풀이해 주셨으면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드린 사주는 여자분으로 사주에 관살이 혼잡된 사주로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로 보았는데 사주 당사자가 이혼, 재혼을 하지 않고 현재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전편관 혼잡 사주인데 말입니다. 도저히 공부하는 분들과 풀어봐도 해결이 안 되어 선생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디 채택해 주셔서 저희들 혼란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동영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연이 다른 분들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채택에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관살 혼잡 사주인데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오년 계유월 신사일 기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갑오년생이시면 1954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67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사주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재혼수, 이혼수가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사연 보냈다는데, 자, 이 사주가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작은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해주는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사환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화안의 기토, 그 다음에 일지 사화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유금과 기토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자, 상대편 오행도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해수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의 오와 작은 저풀, 그 다음에 일지의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상당하죠. 개수, 해수,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간목, 큰 나무, 오화, 사화, 작은 불, 큰 불까지 합쳐서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합니다. 내 편이라고는 작은 쇠와 작은 흑분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가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영신은 뭔가요? 나한테 힘을 줘야 되니까 기토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기토로 나한테 힘을 주고 물도 좀 막는 그런 오행이 되니까 흙이 되겠고, 울에서는 희신은 일단 불이 오면 좋겠네요. 불이 와가지고 흙을 갖다가 화생토 해주면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일간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조우로서도 괜찮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비겁인 쇠가 오면 어떤가요? 사주에 있는 물을 생겨버리니까 좋지 않고, 흙이 들어오면 사주에 쇠를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토생금, 금생수로 물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분 사주가 관살 혼잡이 됐다고 그랬죠. 관성을 보니까 연지, 그 다음에 일지에 진짜 혼잡이 되어 있네요. 오화, 사화 그래가지고 편관과 정관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살 혼잡이 맞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오행의 개수만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면 합방을 날릴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자, 오화, 사화 분명히 관살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살이 관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 통변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확성이 있어진다는 얘기죠. 자, 연지에 있는 오화는 지금 살아있나요? 자, 위에 있는 간목이 어떤가요? 간목이 목생활을 해주나요? 이 간목은 큰 나무, 오화는 작은 물이죠. 목다식 되죠. 그래서 이 오화는 큰 나무가 주책 없이 목생활을 하려다가 오히려 오화를 꺼트려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오화가 힘이 없고, 자, 사화 하나 남았네요. 자, 사화는 어떤가요? 바로 옆에 해수가 생활 나무가 있으면은 수생목을 할 건데 생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이충을 하네요. 그러니 한 방에 이 사화는 꺼져버리네요. 나무에 생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무늬만 오화, 사화만 있었지, 오화는 목다식으로 꺼지고 사화는 큰 물에 당해서 꺼져버린 거의 관살 혼잡이 아니라 무관사주나 마찬가지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 사주가 아니라 무관사주로 남자와 인연이 약한, 오히려 인연이 약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데 오히려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늦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운 흐름을 보면은 25세부터 오화, 사화, 작은 불, 큰 불, 사주에 약한 관성을 더해주는 그런 대운을 만났죠. 그러니 이 대운에 사주에 약한 불기운을 보충해주면서 관성의 힘을 높여주니까 이 시기에 만난 남편과 해로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로 쭉 불기운으로 가죠. 운기가. 그러니 해로를 할 수 있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화하고 사화가 전부 꺼트려져서 사주에 무늬만 불기운, 큰 불, 작은 불로 있지, 전부 무관사주나 마찬가지 사주라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인연이 매우 약한 사주팔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배우를 못 만났으면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 인연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아니고 이 사주는 무관사주하고 똑같은, 관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사주팔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사주팔자 내에 있는 오행을 개수만 가지고 이렇게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사주에 있는 이 오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해야 사주에 정확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헛방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